이번 주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관심 많으실 소식입니다. 국장 하시는 분들은 특히 네. 공매도가 1년 4개월 만에 재개된다. 제가 앞서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공매도가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예. 당당한 자세에서 모르는 건 모른다. 뭐 주식이 공구 같은 건가요? 제가 공부는 몇 번 해봤는데 공매도 아니면 공짜 뭐 이런 건가요? 설명 천재가 나서야 될 타이밍이죠. 네. 예. 공매도, 매도. 네. 매도는 물건 파는 거죠. 네.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앞에 있는 공이 뭘까가 중요한데요. 네. 이 공은 한자로 빌공자입니다. 네.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뭐가 없을까요? 소유권.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네. 내 물건을 내가 그냥 팔면은 그냥 매도입니다. 네. 자기 거니까 팔았겠지라고 하는데요. 근데 없는 물건은 어떻게 없는 물건을 어떻게 팔까요? 예. 빌려서 파는 거예요. 오. 내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을 빌려서 파는 걸까? 물건값이, 주식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을 때 빌려서 팔아서 또 쌀 때 갚아서 차익을 남기는 매매 기법, 이걸 공매도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주식이 지금 10만 원입니다. 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저거 10,000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혁수야 너 그 물건 갖고 있지? 나 갖고 있어. 나 가지고 있어. 나 잠깐 빌려줘. 그래. 10만 원을 빌려와서 시장에다가 팝니다. 네. 그리고 제 손엔 뭐가 들려 있어요? 10만 원. 10만 원이 들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물건이 10,000원으로 떨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실제로 조금 기다렸더니 10,000원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럼 저는 시장에다가 10,000원을 내고 이 물건을 다시 사옵니다. 네. 그리고 혁수한테 물건을 그대로 갚아줍니다. 네. 10,000원을 지출했죠? 네. 제 손에는 얼마가 떨어져 있습니까? 9만 원이 9만 원. 떨어져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빌려서 팔고 그 물건이 싸졌을 때 다시 사서 물건을 갚아주고 네. 물건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제 손에 남은 것은 9만 원이 남게 되죠. 그러네요. 이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뭔가 이게 도박 같기도 하고 예. 찝찝한데요. 여러 가지 이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와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설명을 해줄 때 빌려다가 이걸 팔았잖아요. 네. 그런데 무차입 공매도라고 해가지고 네. 빌리지도 않고 파는 경우들이 적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건 상당히 많이. 어떻게 그렇게? 그건 뭐 빌렸습니다.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최소한 빌려서라도 팔아야지. 빌리지도 않고 그냥 마구 팔기 시작하면은 시장의 하락을 훨씬 더 빨리빨리 끌어내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진짜 주가가 떨어져야 이 수익을 보는 구조다 보니까 네.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주가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는 완벽한 번지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게 걸리면 도둑질도 걸리면 그때 잡혀가는데 도둑질 당했는지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걸린 것들만 이렇게 많습니다라는 거지 안 걸리고 넘어간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정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멈춰놓고 1년 4개월씩이나 그 정비 기간에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 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투자자분들이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 주로 공매도는 힘 있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 매매 기법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시장 때문에 개인들은 너무 불리해.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에 이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이거를 좀 평평하게 수정해줘라는 요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왜 다시 살아난 겁니까? 일단 공매도의 안 좋은 점 왜 멈췄었는지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도가 아주 나쁜 녀석만은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는 거기에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역할도 하지만 네. 시장이 과열돼가지고 막 오르고 있을 때는 어찌 보면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열이 되면 좋은 종목이 있고 나쁜 종목이 있을 텐데 다 같이 오르는 게 과열이죠. 네. 근데 어떤 종목을 봤더니 이 주식은 오를 게 아닌데 앞만 봐도 이거는 괜히 거품이 많이 껴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걸 분석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형성이 되면 야, 이 주식은 거품 다 빠지고 언젠간 떨어지겠구나 해서 공매도가 막 늘어나겠죠. 네. 공매도가 늘어나게 되면 이 공매도가 왜 늘어나지? 사람들은 이걸 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시장에 거품이 껴있나? 그럼 이거 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약간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순기능들도 있어요. 여기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위험 안내판을 거는 거군요. 네, 그래서 공매도가 이렇게 나쁜 거면 다 금지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이렇게 강력하게 금지를 해놓은 나라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전 세계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흐름이군요. 예, 대부분. 어쩌면 자유로운 흐름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매도가 없다는 거는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예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요. 오른다는 사람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주식을 갖고 있어. 그러면 야, 이제부터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팔면 되지만 그렇죠.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떨어질 거야. 분명히 거품이 많이 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시장에 참여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MSCI 지수 중에서 신흥국 지수에 들어있어요. MSCI가 뭐냐면 그냥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만든 지수예요. 아.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는데 한 18가지 지표 정도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늘 17개 정도에서는 합격 이렇게 맞았는데 한 개가 부족했군요. 딱 하나. 그게 뭐냐? 야, 너희 시장에는 공매도가 없잖아. 와, 이게 되게 그러고- 결정적인 예, 약점이네요. 그러고 어떻게 너희들이 선진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MSCI 선진 지수에서 사실은 탈락했고요. 올려줄지 말지를 심사하는 관찰국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우리 공매도 다시 들어와. 우리 시스템 완비했어. 이제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도 열려 있으니까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선진국 지수에 넣어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긴 거죠. 아, 그 이야.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군요. 네. 그래서 저 뭐 사야 됩니까? 공매도 해보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뭘 사야 되는지, 뭘 매수해야 되고 뭐. 공매도가 늘어난다라는 건 그 종목이 하락할 거라는 베팅이 늘어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실제 이 주식을 얼마나 빌리고 있느냐, 이걸 대차잔고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공매도 재개된다 그러니까 대차잔고가 늘어난다? 즉 누군가 빌리고 있는 주식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려갈 거야. 라고 한 번쯤은 경계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 대차장고는 어디서 확인해요? 거기 MTS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그 주식 거래하시는 곳에 저는 요 앞으로 공매도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뭐 사야 될 것이냐라는 네. 질문에 또 둘로 쪼개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나누기 들어갑니다. 네, 쪼개기 네, 들어가겠습니다. 쪼개기 들어갑니다. 그동안 이상하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 최근에 공매도가 없는 기간 동안에 거품이 많이 낀 종목들은 솔직히 공매도가 재개되면 매도 세력이 많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봅니다. 종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요. 예. 호재가 많았던 종목 찍어드리겠습니다. 어머, 방산, 조선 등등등 해서 예. 호황을 누렸던 섹터. 약간 단기 충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네. 오. 반면에 공매도를 한다는 건 뭐죠? 빌려서 일단 팔았죠. 네. 팔고 나서 내 손에 뭐가 있습니까? 매도한 자금이 들어있죠. 네. 공매도 하는 분들이 이 자금을 그냥 놀리는 걸까요? 아니죠. 이 자금을 가지고 결국 다른 주식을 또 삽니다. 네. 그럼 어떤 주식을 살까요? 하락도 있는. 그렇죠. 저평가돼 오히려 있는 펀더멘탈이 탄탄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사놓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탄탄한 주식에서는 새롭게 생긴 매도 자금이 오히려 수급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관심 있던 종목이 최근에 과도하게 거품 낀 종목이었느냐, 아니면 원래부터 탄탄했는데 사실 주목을 좀 덜 받았던 종목이 있느냐,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한쪽에 약간의 단기 충격, 한쪽에 약간 단기적 호재,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평론가님께서 오늘 끝나고 거품 종목과 저평가 종목 따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종목을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개, 4개씩. 예. 네, 여러분들께서도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혹은 무엇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어떤 꿀팁이 더 있을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유튜브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또 다음에 보강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 금지 정책 혼란을 계기로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를 만든 겁니다. 기존의 고위당정협의회 이외에 추가로 정책실장과 당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주관회의를 별도로 만들어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의 회의가 시작된 첫날, 이번엔 대통령실과 금융당국 간 공매도 재개 시점을 놓고 엇박자가 감지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지난해 11월부터 금지해온 주식시장 공매도에 대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이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전면 금지된 공매도를 조만간 일부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원장의 개인적인 희망이라며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 논란 이후에도 정부 정책 혼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엔 국토부와 경찰청이 일부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뒤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